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토론 강정식입니다.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함께 출범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도민사회에 많습니다. 쟁점토론 오늘은 도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JDC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달에 JDC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죠. 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문대림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그 JDC 밖에서 볼 때 하고 또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또 이제 입장이 다르실 건데 우리 도민들께 입장 그리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밖에서 바라봤던 것보다 JDC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느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민들로부터 예. 많은 이제 염려와 질책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느꼈고 도민들의 염려와 질책은 충분히 또 이유가 있다는 것도 저는 이제 밖에서도 그런 걸 느꼈고요. 안에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해오는 과정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난 환경의 변화, 가치 변화 속에서 JDC가 제대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그런 결과 속에서 도민들의 우려가 좀 깊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꼈고요. 제가 취임 후 이후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인사를 다녔고 중앙정부의 국회, 국토부 그리고 총리실 등을 다니면서 앞으로 JDC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눈 한 달이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되셨고 이제 어떤 운영에 대한 구상도 되셨고 또 인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어저께에 인사를 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제가 취임사에 도민들께 말씀 올렸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JDC의 현안이 제주도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현안 해결을 위한 조직을 전담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래 단지처를 만들어서 인력과 기능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민들과 함께 가는 기관이어야 된다. 그래서 동반성장, 가치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가치경영실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먹거리 산업, 미래 산업을 이제 발굴하기 위한 미래사업단을 만들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전체 어쨌든 그 안전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안전관리팀도 새롭게 신설해서 환골 탈퇴하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새롭게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제 출범 2002년 4월 1일 시행이 됐고 또 바로 5월 달에 JDC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JDC의 어떤 성과와 앞으로 남겨진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사실 JDC는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특히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이제 기간 산업이 되는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제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 양적 경제지표 성장에 상당한 도움을 가져왔다는 부분은 이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투자 유치가 국가적 미션이었고 따지고 보면 시대 상징어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서 당시에 중앙정부와 제주도 간에 협의된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많은 환경의 변화, 가치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죠. 관광객이 양적으로 증가했고 GRDP도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그 소위 말해서 낙수 효과라는 부분에 그리고 환경 파괴, 난개발의 논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과잉 관광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민 사회에서의 지적들 이런 것들을 오롯이 JDC가 받아 안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래단지의 문제라든가 헬스케어 타운의 문제가 있어서 도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하게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와 협의해서 제주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JD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JDC가 가장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 외자 민자 유치에만 좀 급급하다 보니까 뭐 예래라든가 지금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서 이제 JDC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외국 자본 침투 문제 그리고 개발 이익이 과연 지역에 환수되고 있는가 또 난개발 논란 그 JDC에 관련된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도민들에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지 조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수 효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은 사실상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주도나 저희 JDC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 사회적 분위기고 저희들의 결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현안을 정리하고 완성을 시키고 그것으로 인한 낙수 효과를 누리기 위한 이러한 마무리 작업은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외자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타운의 문제 빠른 정리가 필요하고요.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공사가 재개돼서 연착륙해서 수익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저희 JDC와 도에 있고요.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의 문제도 저희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발주가 돼서 하나의 어쨌든 대규모 리조트로서의 완결 구조를 가져서 낙수 효과를 발생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도 아직 고시는 안 됐지만 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의 문제 등을 해결해서 그리고 이제 보좌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법적인 대응도 대응이지만 별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정상화하는 부분까지 잘 머리를 맞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사업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다른 사업들로 나아가는 그런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크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또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돼서 그런 낙수 효과가 이제 도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러면 어떻든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JDC 주요 현안 지금 상당히 문제들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래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JDC 선두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죠. 2013년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투자 유치 또 일릅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제 수용, 토지들이 어떤 소송 결국은 이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나서 오랫동안 이제 공사가 안 돼서 아주 도깨비들만 사는 그런 휴양 관광 단지가 됐는데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뭐 도깨비들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예래동을 찾아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전체 토지주는 아니지만 일부 토지주분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 반환 소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반환 소송이 18건이 진행 중이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제 보좌회에서 진행 중인데 이게 토지 반환 소송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토지주들이 권리관계가 다양하고요. 또 토지 수용, 강제 수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토지 수용의 형태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토지주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이 재판의 진행 과정 속에서 이번 4월 23일 날 조정기일이 잡혔고요.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또 일부 재판에 대해서는 5월 21일 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조정기일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일괄 타결, 그랜드 타결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사실상 어려울 수도 예.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응 매뉴얼들을 지금 준비하고 일단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주들과 예, 예. 마을 주민들과 어떻게 협상력을 잘 발휘하느냐 이게 어떤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토지주 분들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분들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상당수 분들의 내용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의 판결한 내용을 받아 안아라. 예. 그건 뭐냐면 공익형 유원지의 정의 목적에 맞게 개발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의하겠다라는 부분. 지나치게 숙박시설 위주 예, 어떤 예, 예, 영업 예. 위주의 어떤 물론, 예. 설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러한 것 때문에 재판이 시작됐고 그렇죠. 그러한 예.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고 저는 타당한 문제제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실은 지금 상당 정도가 버자야 그룹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예. 있어서 이게 우리와 토지주와의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유원지로서의 개발안을 예. 놓고 지역 주민, 토지주분들이 동의를 하고 예. 그럼 토지주분들이 어떠한 형태로 참여할 것인가 예. 이 개발에 이거는 그렇죠.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타결이 되면 사업을 변경된 사업안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 그 과정에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또 다시 뭐냐면 아시겠지만 계속 방송에 나왔던 그 숙박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47동인데 지금 한 65% 정도의 이제 공정률. 예, 공정률 상태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모든 가능성을 놓고 토지주분들하고도 이제 의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 도와 앞으로 협의체도 구성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겠다. 예. 그전에는 얼마 전에 TF팀을 잠깐 만들었었습니다. 그 예. 정도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져서 휴양단지 철을 이번 예. 조직 개편에 신설을 했고 예.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도와 협의를 하면서 버자야 그룹과의 소송을 그렇죠. 공동으로 대응하는 부분 3,500억인가요? 지금 소송. 예. 3,500억인데요. 네. 실제로 3,500억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으로 5조 1,200억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가 조성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분양 이익까지 합쳐서 요구하겠다는 것인데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이 미실현 이익도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공조를 하면서 예. 철저하게 이렇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전담팀까지 만들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장님이 네.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 버자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도하고도 해야 되고 토지주 예. 또 그리고 어떤 오락성이나 이제 공공성까지 강화하는 어떤 사업계획 변경 이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공공성 위주로 가면서 사업성까지 담보해낼 수 예. 있는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예. 저희들이 이제 발굴해야 되고요. 예. 또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는 도가 동의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의욕적으로 예.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해결되기를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이제 예. 사실 토지주 분들이 총 405명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예. 거의 텐트를 치다시피 예, 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도 지금 제주사에 아주 뜨거운 네. 감자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제주의 영리병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도민이나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느냐. 사실 그 헬스케어 타운의 애초에 취지는 그런 방향으로 영리병원을 도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도입된 건 맞는데 예, 예. 이런 어떤 도민들의 어떤 협의나 예, 예. 공감대가 부족한 속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많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네. 헬스케어 타운의 영리병원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규정은 이제 있거든요. 있는데 과정에 이제 도민들의 동의 그렇죠. 과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네.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영리병원을 힘있게 추진하지는 못할 네.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규정대로 추진을 해왔던 네. 녹지그룹의 이제 입장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속을 지켜져야 된다는 이런 주장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각종 그 영리병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부관 취소 소송을 녹지그룹에서 제기했고요. 그리고 도에서는 개설허가 취소를 염두에 둔 청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매우 예민한 청문은 시기. 끝났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제 끝나서 도의 결정이 남았는데 사실 매우 예민합니다. 그렇죠.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만약에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소송들이 예견되기도 하고 있어서 이것들을 좀 지혜롭게 좀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녹지국제병원 문제 외에도 앞으로 어쨌든 헬스케어 타운이 제 기능에 맞게 앞으로 이제 바로 사업 방향이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그 의료만이 아니고 어떤 그 뭐 스파라든가 어떤 국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사업들을 잘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예례 단지 얘기를 했지만 자칫 지금 이제 헬스케어 타운도 전체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조 한 130억 정도 투자되기로 된 사업인데요. 6,8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중국 정부의 사정이죠. 어쨌든 뭐 사드의 문제라든가 그다음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제 외환 반출을 억제하는 이런 정책 그리고 녹지병원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들이 종합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돼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시간이 더 가버리게 되면 또 하나의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실은 내일 중국 그 녹지그룹 회장을 만나러 상해로 갑니다. 가서 어쨌든 지금까지 제주도와 JDC를 믿고 투자를 한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줘야 될 것이고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좀 들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 재개. 그래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결정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사정이 그렇다고 하면 국내에서 PF를 일으키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소통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그 과정에 제가 이제 제주도나 원희동 도지사께 전달한 내용이 있으면 중간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현재는 경쟁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보이고 각을 세우고 있지만 결국 제주도라는 땅덩어리에서 사실 어쨌든 그 공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치달은 걸 좀 예방을 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장에는 녹지국제병원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의료 서비스 센터를 추진한다거나 어떤 로드맵 자체를 의료 서비스 바꿔서 센터 좀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 서비스 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 주셨듯이 스파라든가 그야말로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헬스케어 바로 타운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라는 게 치료 목적의 시설, 헬스타운이라는 게 치료 목적의 시설, 병원 시설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시설들을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다.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센터에는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지만 제주의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강 산업, 예. 항노화 산업을 연구할 수 있는 예. 연구 시설도 유치를 하고 또 전체 보건 의료에 대해서 연구, 연수, 교육 기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타운의 면모를 같이 나가도록 만들고 공사도 재개시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 지금 영리병원 문제가 한창 쟁점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도의회에서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재판 결과가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도 풀어나가서 헬스케어 타운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대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그 신화역사공원인데요. 신화역사가 없는 신화역사공원. 네. 우리 이사장님 또 고향 동네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오페스 방류도 있고 지나치게 숙박시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제주의 역사와 신화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도민의 또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그 질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2지구에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담아내고 가장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제2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이 작년 5월에 마무리가 됐고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거기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이제 편안하고 누구나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숙박시설 위주의 부분 지금 뭐 이루어진 일인데 그 과정에 도민들이 최근 제기하는 문제는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오수 원류의 문제, 역류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뭐 최근 이제 쓰레기 산출량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지금 도상하수본부와 저희 제2지가 자체적으로 그 하수관거 기술 진단을 실시해서 이번 4월달 중에 나오거든요. 나오고 곧바로 협의가 들어가고 필요한 부분의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내 관거와 단지 외 관거가 연결되는 과정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역류하지 말도록 그걸 해야 되는 애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 공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최근에 또 그 중수화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 현재는 1,550톤 정도거든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6,000톤 이상으로 대폭 이제 확장해서 추가 설치하는 이것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도민적 공분을 사지 않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이슈가 된 쓰레기 산출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혜 의혹이 잠깐 제기됐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제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산출 근거의 문제, 그러니까 일일 4,600명 정도를 놓고 이제 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한번 조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관광객을 빼고 거주인구만을 놓고 산정을 하게 되면 제주도의 쓰레기 배출량이 서울의 3배가 됩니다. 3배가 되고 그 관광객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과정에 이게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또 이제 도의회에서 행정 설문조사가 설문조사 중이죠. 중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적 사항도 잘 받아 안고 또 충분히 저희들이 시정할 부분 시정하면서
그런 부분에 도민적 염려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JDC가 이제까지 추진했던 그 선도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그 개발 사업들이 워낙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난개발 문제, 그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 교육 도시 지금 그쪽도 이제 이 저소득층 주변 그 학생들이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주택으로 해서 뭐 20억의 손해를 끼친다든가 또 지역 주민과의 어떤 상생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희 JDC 차원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현재 한 3,85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업을 하고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벌써 졸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사회적으로 이게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왔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은 어저께도 지역 주민들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이제 영어교육 도시를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 테마스트리트 조성 과정에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프로그램 그리고 수익 구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기로 해서 합의도 보고 어쨌든 상생에 관한 얘기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꼼꼼하게 그 JDC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JDC가 있어서 만족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헐값에 그 토지를 사들였고 또 우리 도유지까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 또 상생할 수 있는 영어교육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JDC 그 면세 사업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실 제주 관광을 해서 돈 버는 곳은 면세점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년에 그 JDC 면세점 매출액이나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고요. 한 5,100억 정도 매출을 한 2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요. 순수익은 어느 정도? 한 1,100억 정도 1,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역 환원이 지금 전혀 없어서 여러 가지 농어촌 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제자유도시는 이제 개발 전담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개발에 관한 비용이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면세점 수익금, 외부적으로는 외자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기관 탄생 이후에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제주도와 제주도가 같이 이렇게 해서 민자 다 합쳐가지고 6조 5천억 정도, 6조 3천억 정도 투자가 됐거든요. 그 중에 저희 JDC에서 1조 2천억을 투자했습니다. 1조 2천억을 투자했고, 그리고 이제 한 840억 정도, 850억 정도 사회공헌 사업비로 투자가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저희 JDC 식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력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거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단 10원도 국토부나 중앙정부로 가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쓰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도민적 동의 과정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어쨌든 그 면세점에 쇼핑을 하다 보면 지역 상권 또 농수축산물이나 특산품 판매 이런 것들이 좀 없잖아도 손해를 보고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개발 이익을 최대한 금액도 더 상향시키고 또 제도화해서
환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첨단 농식품 단지인가요? 예. 이것도 지금 아주 대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첨단 농식품 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 중에는 호텔 숙박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생산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산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농민들께서 너희들은 막강한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대기업과 함께 작물을 생산하게 되면 우리랑 충돌하고 결국 우리는 경쟁력에서 떨어질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저희들은 사실 첨단 농법에 대한 연구, 연수, 교육 기능이 일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의 선진 농법 학위 과정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학위 과정을 들여오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했는데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각지에서 청년들 젊은 농업 인력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을 1년 또는 2년의 학위 과정을 거치고요. 그들이 거기서 습득한 그 농업 기술, 선진 농법을 가지고 중국으로 들어가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또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져서 선진 농법을 이제 아시아권의 네덜란드식 선진 농법을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숙박업소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안 들어갑니다. 예. 숙박업소는 안 들어가고 다만 이제 거기에 와서 예를 들어 교수진들이 오게 되면 필수적으로 그분들이 숙식할 수 있을 정도의 주거 개념은 이제 가능하지만 그 이외에 숙박, 뭐 호텔업, 뭐 분양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냐면 우선 이제 규모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면 저희 이첨단 단지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실시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괜찮구나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지라든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농공단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역 주민, 지역 농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저희가 그 도의회 농업 전문가이신 의원님들과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고 토론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농민단체하고도. 근데 그런 과정에 있는데 실은 어저께 이제 그 도정 질의에 마치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 이 자리에서 대기업이나 소수농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땅 장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최근 저희가 농민의 아들이자 농부고요. 어쨌든 그 농민들의 이하 요구를 받아 안는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은 사업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 제주가 이제 청정 지역을 유지하려면 이제 1차 산업, 특히 농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을 또 식품화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정말 그 농민들이 또 같이 소득을 또 공유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제까지 그 JDC와 또 이제 국제자유도시 이제 같은 축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국제자유도시 비전이 맞느냐?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환경 중심의 환경 수도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JDC의 어떤 위상이나 역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JDC 관련해서는 좀 가혹하게는 뭐 노동당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뭐 해체하라 내지 도민으로 이관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위상과 역할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사실 국제자유도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특별법이 아니어도 모든 도시들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특별법이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자유자라는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 없고 저는 이제 국제도시 제주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뛰어넘는 대안이죠. 그래서 이제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국제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JDC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 시설 전문 위주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 산업에 대해서 물론 도와 함께 고민하고 그것들이 JEDC의 기능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되는 과정도 거쳐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JEDC가 과감하게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의 공약이 평화와 인권의 꿈을 품은 동북아 환경 수도 제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이제 평화가 일자리가 되고 복지가 되고 평화가 경제인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가 산업인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럼 평화 산업에 대해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책인 평화 인권 정책을 받아 안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실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많은 접근이 있었지만 상품의 이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접근을 못 이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물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제주도는 국제도시로서 또는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외침이 그냥 메아리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JEDC 차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든 아니면 제주도와 함께 지배구조 부분을 고민하든 해운물류공사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지금 정부 정책과제 80번이 해운 강국이고 그다음 90번이 환서의 벨트 그러니까 H라인 있지 않습니까? 신경제 지도에 관한 내용들인데 거기에 제주도가 지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환서의 벨트에서 벨트 전략에서 제주도가 제외돼 있고 해운 강국과 관련한 내용에서 제주도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건 시의적절하게 제주도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물류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다시 시도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더라고요.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봐지고 도와 협의하면서 물류공사를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환서의 벨트를 잇는 고속도로 연결 고속해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물류 문제를 극복해서 그러니까 북방 경제와 남방 경제의 교착지로서의 제주도의 기능을 이제 모색할 때가 됐다. 이런 사업에서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기존의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난개발 또 어떤 외자 민자 유치 이런 게 좀 급급했다면 앞으로는 좀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제주 또 도민들에게 좀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뭐 국제 생태 평화 도시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면서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JEDC의 그 이사 구성이라든가 이사장 선임 방식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경제특구의 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지사와 협의를 한다거나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사진 구성에 있어서도 거의 지나치게 육지분들 중심의 인사가 돼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것들은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상임임원인 경우에 5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부장 3분하고 감사하고 전대요. 물론 여기에는 저만 제주도인 건 이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비상임이사 5분의 역할이 거의 결정적이거든요. 그분들 중에 한 분만 이제 장관 출신이신 서울 분이시고 나머지 4분은 제주의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지금 저희 하시는 말씀 속에는 좀 JEDC가 제주도 면식으로 좀 무장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절반 정도는 그래도 수적으로는 지금 5대5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또 JEDC 직원들도 도민의 정서를 이제 먼저 읽으려고 하고 있고 제주스러운 개발, 제주다운 개발만이 JEDC의
제주도에게 주어진 과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JDC가 국토부 산하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어떤 통제 없이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도의의 어떤 통제라든가 어떤 최소한의 어떤 업무 보고라든가 예를 들면 뭐 예산 결산 정도는 뭐 업무 보고 정도는 도의에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또 제주도는 이제 감사위원회가 독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정도는 또 감사위원회에서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도민들과 어떤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제주도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돼 있고 네. 그에 합당한 이제 그 기관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를 철저하게 받고 있고요. 예.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JDC의 운영 예. 사업의 내용 속에서는 종합계획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종합계획을 반영하는 과정에 도하고 협의 예. 그리고 도의회와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그 관리 감독의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의원 시절에 그 JDC 직원들을 도의회에 부르면은 우리는 상관없는 기관이다 하면서 전혀 안 오는 경우도 있다거든요.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요즘은 가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이제 제도화해서 예.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 보완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고요. 저희들도 이제 뭐냐면 도민들이 원하면 도의회에서 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 또 오해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해버리면 이게 또 이제 그렇죠. 예. 그게 사실로 돼버리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풀어주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좀 더 유기적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뭐 오늘 여기는 뭐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업사이클링 클러스터라든가 뭐 스마트 시티 실증 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도화하고 매우 유기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마다에서 도와 협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의회도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하기 이전에도 예, 먼저 더 접근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제도화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든 이제 도민들도 상당히 JDC에 대한 어떤 서두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런 방향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민과 어떻게 상생하고 공감하면서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인가. 네, 저희들이 사실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JDC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민적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상생 협력, 가치 경영을 위해서 사회공헌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고 그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JDC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위원회 절차를 만들어서 도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데 그 혁신성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인프라의 조성 차원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나갈 이제 청년들을 이제 제대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의적인 그 청년 인재, 창의 주도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저희들이 제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 주도형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말입니다. 좀 더 도민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JD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리 송재우 위원장께서도 우리 제주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JDC가 기존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제주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또 도민들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좀 바람직한 그 사업들을
좀 추진하면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런 부분과 함께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네. 예,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JDC가 앞으로 도민들께 다가서기 위한 저희 기관 차원의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짊어지고 있는 현안이 사실 막중하고 이 현안들은 곧 제주의 현안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역량만으로는 안 되고 도민적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편의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JDC 임직원들이 너무 이제 좀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제주도 면식으로 무장해서 저희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공기업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어쨌든 제주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내는 그러한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을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도민들과 함께 호흡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그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JDC와 관련된 각종 현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JDC를 이끌어갈 것인지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제 도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새로 취임한 윤대림 이사장을 중심으로 더욱더 변화 계획을 하면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야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